사랑하는 강북구 주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승목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겸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신데요. 다들 좀 졸리신 것 같아서 텐션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준비됐던 질문들이 쭉 있었습니다. 앞서서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직접 또 찾아오셔서 시나리오 좀 달라고 하셔서 일일이 좀 알려드리긴 했는데, 앞서서 우리 질문하셨던 우리 허광행 의원님, 그리고 김임 의원님, 우리 최미경 의원님께서 하신 부분과 어느 정도 좀 많이 겹치기도 하고 해서 오늘 나머지 이제 좀 큰 틀에서 구정 방향에 대한 질문과 건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네. 편하게 정치 선배, 후배의 대화, 그리고 강북구에서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신 분, 그리고 이제야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네 후배의 관계로 질문을 좀 드리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청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생하고 고령화가 워낙 심해져서요. 이거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요즘 아시겠지만 대장동이다 뭐다 하면서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 출생률과 고령화 지표를 좀 대략적으로도 알고 계신가요? 언론사상에 많이 좀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0.82명 네. 이렇게 출생률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제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1번 띄워주십시오. 여기 중앙일보에서 2021년 1월자 언론 보도인데요. 잘 안 보이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고령화율은 20.6%, 서울에서 제일 높고요. 평균 16.1%보다도 넘어갑니다. 그 출산율은 0.62%. 제일 밑에 관악구가 있고요. 그 다음 강남구, 그리고 그 다음에 강북구 우리 3등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 고령화 대책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대책으로도 앞서서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하셨지만 출산 장려금, 영양 플러스 사업, 보육 지원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이 여전히 좀 낮은데 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사회 위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답변 내용도 물론 대책을 세우면서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집 사기 힘들고 결혼하기 힘들고 아이 키우기 힘들고 교육시키기 힘든 이 네 가지의 구조가 맞물려 있어서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입장을 하나로 뭐라고 딱 재단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애를 낳으세요. 그러면 키워주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국가적 시스템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직장 잡기 어렵고 집 사기 어렵고 애 낳기 어렵고 키우기 어렵고 이런 모든 시스템에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일정 부분 한계에 도달했다. 쉽게 얘기하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남에서 1인 출생을 했을 경우 2천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의 해남 입장을 보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받고 결국은 도시로 이주하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 출산 장려금 자체가 거액을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입장입니다. 도농 간의 격차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에 있어서 그런 젊은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현실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는 구다 나름대로 하겠지만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정부가 이런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아까 프랑스와 일본 같은 경우에 네. 출산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종합 대책으로 그걸 유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그동안에 200조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200조에 가까운 돈을 여러 가지 방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만 그것이 각기 분야에서 다 나누어지다 보니 사실은 아무런 감각 없는 그런 예산이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200조를 한꺼번에 정부가 결단을 해서 이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저는 틀림없이 또 다른 방향에서의 정책이 결실을 맺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령화 정책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 정책보다는 사실은 국가 정책이 우선인데 네. 지금 구의 입장에서는 국가 정책을 타다기에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슬라이드 2번 띄워주시고요. 2019년도 10월에 동아일보에서 게재됐던 기사고요. 도식화되어 있는데 출생부터 대학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41고요. 동네에서 이제 8살짜리, 10살짜리 두 놈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제 얘기라기보다는 저랑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또래 사람들의 사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간 돈이 어마어마하고요. 작년 10월 달에 집을 샀는데 30년 동안 50만 원씩 꼬박꼬박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고요. 다가품 70살이 됩니다. 그리고 애들 키우는데 지금 태권도 두 놈 보냈는데 그냥 30만 원 나가고 제가 지금 배가 좀 더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서 지난달부터 큰애는 지금 수학 공부방을 좀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청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취업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약하고 경제적 불안과 집 마련하기도 힘들고 이게 집이 마련하기 힘들어지니까 당연히 교육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오전에 이제 허광해 의원님께서도 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에서는 25억까지 확충하겠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좀 더 많은 돈을 좀 써야 된다는 게 생각이고요. 청장님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던 선조들께서도 마을 만들면 제일 먼저 하신 게 무관학교 만들고 학교 세워서 후손들 교육시키면서 인재 양성에 힘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힘을 써야 되는데 교육경비 보조금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오전에 좀 듣기에는 학교 시설 쪽으로 좀 일정 수준의 돈이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교육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특히 AI 시대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하드웨어, 학교 시설들 그게 그렇게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만 이 사람한테 쌓이고 쌓인 경험과 지식은 사라지지 않고 당연히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청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위주로 해서 교육이 끝내줬으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에 한 1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실은 해왔던 부분이 학교 시설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북구의 학교들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창문에서 겨울에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흙판을 쓰면서 지금의 이 컴퓨터 시대에 따른 맞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교육 환경 개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다행히 강북구에 있는 모든 선출직 국회의원, 시의원들 다 같이 협력을 해주셔서 우리 구가 의회와 학부모들이 같이 먼저 선도적으로 가고 그 뜻을 받아서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이 10여 년 동안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환경의 개선할 분야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허강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25억이냐 30억이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일단 교육 경비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예산 부분인데요. 우리 구가 학생당 들어가는 교육 경비가 인근 구나 타구에 비해서 과히 적지 않다 이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학교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매년 34개 초중 고등학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실제 학교 그 상황을 봤는데요. 교육 경비를 교육 환경 분야를 빼고 나머지 교육 경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학교 측에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경비를 보조해 주면 학교 선생님들의 잡무가 늘어납니다. 교육 경비를 주시려면 교육 경비를 처리할 사람까지 주세요. 말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교육 경비를 보조해 줘서 학생들이 영향을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좋은 것은 좋은 거지만 그걸 누가 처리합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잡무에 시달려서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 교육 경비를 액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학교에 교육 경비를 줘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청장님. 근데 저는 좀 그 부분 좀 생각 좀 다른데요. 네. 우리 뭐 시구위원분들, 국회의원분들까지 나왔는데 학교 아까 말씀하셔서 시설 부분은 교육청 몫이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아니 시설 분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인 건데 계속 아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 부분을 상정해 두고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요. 학교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교육청에 가는 예산 자체가 지극히 빠듯합니다. 그래서 시설 분야는 순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육청 순번에서 밀리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 경비에 대해서 시설 부분이 절대적으로 그 교육청에서 해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 경비, 교육에 들어간 경비를 보조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걸 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비율을 이제는 조정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말씀. 당연히 조정해야죠. 예. 당연히 지금 이제 내년부터 편성되는 교육 경비는 지금은 아직도 환경 분야가 아니고 아직도 시설 분야, 환경 분야로 많이 가고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자는 말씀 드린 거고요. 내년부터는 그 거의 대부분이 소프트웨어로 갈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가는데 지금 이제 작년까지 해서 교육 환경은 거의 개선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슬라이드 3번 부탁드립니다. 요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게 2017년부터 19년까지 0세부터 19세까지 우리 강북구 인구 통계를 제가 별도로 지금 받은 건데요.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아시다시피 저희 삼각산동입니다. 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요. 이게 적게는 다른 동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많게는 옆에 번일동보다는 한 4배 이상 가까이 유아,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집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가 사실 되게 붙어 있습니다.
뭐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뭐 아파트 늘리자고 재개발하자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주거와 교육은 같이 있는 건데 이 삼각산동 앞에 지금 송천동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장님? 송천동에 지금 미아 촉진 2구역, 3구역, 4구역이 지금 대단위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내에는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지금 송천초등학교 자리에 원래 가칭 송천중학교를 입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신설하려고 했는데 교육청과의 마찰로 인해서 이걸 좀 못하고 그냥 유치원 부지 정도로만 제가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다시 좀 물 수면 위로 좀 올려야 되지 않나는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교육 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일대 이전에도 뭐 상암양동 사거리 일대 뭐 학원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 문제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청장님 의견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청장님 아까 우리 최미경 의원님하고도 이제 하시면서 공초 수거보상제라든가 투명 페트병 재활용 여러 가지 특히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타시는 수소차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청장님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에 대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특히 우리 또 강북구의 슬로건 하면 희망 강북이지 않습니까? 희망의 씨앗은 우리 미래 세대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저출생 문제, 고령 문제는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덩달아서 우리 구에 살 수 있는 거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님. 저는 100번 공감하고요.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저소득층에게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능 방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좀 우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학생들 생리대 지원도 이제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일반에까지 좀 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뭐 일일이 숫자를 여기 따지려고 제가 청장님 나오시라고 한 거 아니고요. 제가 대략 계산해봤는데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생리대도 우리 관내에 여학생들한테 보편 생리대로 지급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에서 좀 시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눠야 될 것들, 가치들, 인권들, 복지들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제 희망 강북을 내건 우리 강북구라면 재산이 많고 적고 이런 걸 떠나서 더 배울 수 있고 못 배울 수 있고 복지가 무시되거나 누구는 더 받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낮은 출생률들을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것을 해소하는 방식이 개개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규정 방식을 좀 벗어나서 이제는 좀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는 부담하는 사회 시스템을 좀 정착시켜야 된다고 저도 청장님 뜻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청장님 임기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선배 정치인께서 고생하신 것 같고요. 뭐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남은 임기 8개월 동안 앞서서 우리 나눴던 대화처럼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좀 잘 하고 다음 구청장님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 구청장님도 따라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발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기꺼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저출생 고령화는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언론상에서 인구 절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출생률에 절벽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하루살이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위대한 인류의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진화하고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을 여전히 개인에게 돌리고 있으며 문제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강북구청 서승목이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